지금 중국 탄산 리튬과 미국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 가격이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초입이고요. 완전 달라요.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에서의 광물 가격, 2차전지 소재 가격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국내 업체들의 뭐 배터리 가격, 2차전지 소재 가격, 광물 가격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피가 올라가는 거. 이러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2차 전지들이 모처럼 오르면서 반등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동향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모멘텀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좀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네. 근데 뭐 그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인데 네.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도 근데 이제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2차 전지들이.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그 섹터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재도 많고 장비도 네. 있고 뭐 셀부터 해서 양극재, 뭐 동박, 전해 등등 많이 있는데 지난해 7월까지는 대부분 2차 전지들이 같이 쫙 뽑고 그렇죠. 막 이러다가 네. 그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반등 나오지 않았고 지금 거의 3바닥을 넘어서 4바닥이고 반면에 이제 지난해 올해 연초부터 이제 전해액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동박 같은 종목 그런 섹터들은 강했고요. 지난번 방송 때 한 달 전에 힌트 드렸던 그 전해 질염 관련 종목 그게 중앙첨단 소재였거든요. 근데 종목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 그 오버의 물량을 어떻게 그렇게 소화하면서 가는지도 지금 표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EV3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에 이제 엔솔 배터리에 실리콘 흑제가 참여됐다고 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급등세가 나왔고 그 실리콘 흑제에는 반드시 이제 그 안정성을 위해서 시인트 도전자가 같이 들어야 되니까 나노신 소재도 이제 동반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담인데 그 대주전자재료에 그 들어간 실리콘 응급제가 EV3 배터리에 얼마나 되냐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 것 치고는 SK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18분인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탠다드가 29분, 롱레인지가 31분이라서 네, 그 정도 걸린. 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들어간 것 치고는 너무 그 1% 미만이라고 뭐 네, 얘기를 그래서 1% 했더라고요. 미만이라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단가 때문에 그 급속 충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넣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거리에 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급속 충전하려면 그냥 스택을 막 쌓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쌓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중저가형이잖아요. 보급형이잖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히 지금 이게 안 해주거든요. 한 5% 정도 들어간 게 맞는 게 아닌가.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좀 맞으면 시장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아직까지 금투세 이슈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금 엑시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최근에 몇 달간 그 국내 증시에서 3조를 매도해서 뭐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투자자들 간의 뭐 이탈은 분명히 있는데 제 고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탈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좀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탈은 좀 있는 것 같고 리튬 가격도 아직은 좀 약세인 거고 그런 양극재 판가도 아직은 그 NCM은 좀 반등이 나지만 NCA는 아직 반등이 안 나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이고 그런 기업들이 지수와 연관된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지금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랬죠. 네, 5월부터 지금 6월달까지 연일 계속 쭉쭉쭉 빼고 빠지고 있는데 특이한 게 북미 쪽의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6월달 횡보를 하다가 지금 6월 중순부터 고개 들고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탄산 리튬하고 북미의 탄산 리튬이 이제 디커플링돼서 예, 다른 움직임이 생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태양광 모듈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뭐 4월달 기준으로 프리미엄 161% 차이가 난 것처럼 지금 중국 탄산 리튬과 미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국 가격이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초입이고요. 완전 달라요. 지금 그 탄산 리튬 가격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데 지금 미래세 자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에서의 광물 가격, 2차전지 소재 가격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국내 업체들의 뭐 배터리 가격, 2차전 소재 가격, 광물 가격은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피가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가 6월달에 옴브레브레 또 아르헨티나 여모리튬 준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좀 주목해 볼 시점이 됐죠. 칠레 그 여모 그거 입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칠레 정부에서 좀 참여하라고 좀 권했다 하더라고요. 또 아르헨티나 쪽에다도 세제 혜택을 또 요청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그 여모리튬 가치에 대해서 주목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양극재 탑픽으로 저도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증설 사이클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올해 올해 상반기까지 10만 톤 들어갔는데, 원래 그런 사이클에서 주가가 잘 안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견조했다 하고, 또 리튬에 대한 재고평가 손실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한 상태인데, 언론상에 나타난 게 향후에 뭐 30만 톤까지도 얘기가 지금 캐파가 나와 있거든요. 20만 톤까지가 그전에 알려진 건데, 최근에 보도자를 보면은 30만 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편이 갑자기 됐습니다. 이게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기관들도. 저도 예측 못했거든요. 갑자기 6월 초에 그 편이 되면서 그날 급등이 나왔고, 그거 보면서 아, 기관이 완전 빈집이구나. 그리고 그 삼성 SDI가 지금 뉴스에 그 북미 조인트벤처 설립할 거라고 이렇게 뉴스에 있더라고요. 삼성 SDI가 북미에 진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양극재 업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코스모가 포스코퓨처는 저기 엔솔이랑 그렇죠. 얼티엄셀즈 하고 있고, LNF는 해외 진출할 여력이 돈이 없고, 테슬라라든가 원통 배터리 오창 공장 쪽에 지금 물량 대느라고 여력이 없고, 유미코도 아닐 것이고, 그럼 남은 거는 LG화학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밖에 안 남길래 혹시 아닐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롯데에너지랑 삼성알루미늄 이런 것들 선호도가 SKC 오늘 뉴스 나온 게 지금 회사에서 그러니까 2027년도 매출이 10조 원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그 동박이랑 그 회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동박이랑 그 유리기판 쪽 사업에 대해서 10조 정도 매출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해 7월인가가 2027년도 11조 4천억을 불렀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 내년에 7조 9천억을 불렀는데 2027년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 그게 10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SKC를 관심을 가던 그거 보고서 아, 이게 좀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증권사 컨센서스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유리기판 사업이 그 영업이익률이 최소 40% 이상 되고 뭐 많게는 80%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유리기판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유리기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 유리기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회로에는 플라스틱 기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인터포저를 덮는 형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가,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리기판을 레이저로 이렇게 싸게 되면은 여기 크랙이 발생하게 되고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CMP 패드 이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비밀이 풀린 게 얼마 전에 이제 유리판 관련된 그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저 앱스라는 회사에서 fem토초 레이저라는 거를 선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유리를 이게 절삭하는 게 열로 녹이는 거예요. 이게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절삭이 되는 거죠. 근데 유리를 열을 가하면 붙는 성질이 있는데 붙지 않게끔에 있어서 아마도 뭐 삼성 뭐 나중에 전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에 그 fem토프 레이저 그 기술이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SKC는 동박으로 보기는 지금 왜냐면 롯데 에너지 모터리얼즈에 고객사 좀 뺏기고 있는 게 엔솔이 SKC를 의도적으로 좀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온 관계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하이엔드 동박 쪽에서의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선보이는데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유독 많이 나와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동박 쪽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탑픽인데, SKC는 유리기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박은 좀 더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본업이 동박이고 유리기판이 플러스여야 되는데, 유리기판이 더 모멘텀이 강하고 동박은
플러스 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약간 바뀌는 그런 거라서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SKC를 동박업체로 순수하게 보기에는 지금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및 2차전지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